자, 그리고 어제 한밤에 그 서면 브리핑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가 30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처음 하는 통화인데요. 이제 다카이치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재명 대통령이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측 요청이었다고 정부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측 요청에 따라서 소통을 했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통상적인 뭐 어떤 얘기했는지 궁금해서 들었을까요? 아니면 한반도 이슈와 관련해서 좀 직접적으로 어떤 요인이 있어서 그랬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우리 측 요청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저 뭐 의례적인 건 아니죠. 보통 그 미국 정상이 어떤 이렇게 뭐 순방 외교를 했는데 우리와 관계돼 있으면 자기가 전화해서 이래 알려주는 게 네. 정상인데 음흠. 이번 경우에는 우리가 했다. 그리고 한반도 문제가 그다지 논의된 것도 없는데 그냥 북한 비핵화 뭐요 북한 한마디거든요. 비핵화. 예. 그런데 왜 요청을 했을까? 그런데 예. 또 며칠 전에 예. 지난주에 앙규백 장관이 미국에 가서 한미 그렇죠. 국방장관 회담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난 그것도 좀 그래요. 그 왜 갔을까? 음. 어차피 저 11월에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있는데 네. 자꾸 최근에 우리가 미국에 무언가 조금 이렇게 그 우리의 어려운 처지가 자꾸 이렇게 외부로 노출이 되고 미국하고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 뭔가 상황이 자꾸 발생하는 이게 뭐 남호 사건도 있었고 몇 가지 좀 이런 어떤 돌출적인 현안 때문이었나 하는 뒷배경이 예. 이게 몹시 궁금한 어. 부분이죠. 근데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그 위성락 위성락 안보실장이 KBS 봤습니다. 예, 어제 이루진다. 봤는데 그렇죠. 핵잠 관련해서 뭔가 그 부분 진전. 진전이 있다 그랬는데 무슨 진전이냐고 앵커가 물으니까 그건 답 못한다 그랬어요. 그거는 보안이어서 답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예. 핵잠에 대해서 우리가 걸림돌이라면 미 의회 반대, 법 개정, 예. 미국 에너지부라든가 그 비확산 반확산 부서들의 어떤 그 예. 의견들의 어떤 그 충돌 예. 뭐 이런 걸 겁니다. 그거 말고 뭐 있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어제 일부 진전이 있다 그랬는데 그게 뭔지는 못 밝히겠다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답변이고 아. 거기에다가 지금까지 저기 우리가 미국에 요청한 통화 스와프 해달라 그랬는데 뭐 그냥 곤란하다고 그러죠. 예. 핵잠 말고도 또 원자력 협정 얘기했는데 CR도 안 맥히죠. 거기에다가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전력 빼가지고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에 조금 동맹을 생산적으로 이끌어 보자고 하는 건설적 제안을 트럼프가 들어준 게 단 한 개라도 있습니까? 6개월간 그냥 립 서비스만 하고 지들 얘기만 하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다가 전시 작전권은 또 늦추자는 분위기고 그렇죠. 미국에서. 예. 그러니까 어제 위성락 그 안보실장이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더 답답하다. 들을수록 더 답답하다. 더 답답하다. 그래서 어제 한번 그 재방송 보세요. 예. 뭐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러는 게 예. 그 외교관들의 전형적인 그 기름장어식 화법. 예. 그러니까 이 배경에는 예. 미국이 자기들 얘기만 하지 호르무즈 해협부터 남호와 또 주한미군에 이르기까지 뭐 하나 한국 정부에 대해 가지고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김창수 소장님은? 지금 현재 미국의 대외 정책을 결정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되어진다기보다도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참모들의 의견을 듣기는 하겠습니다만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입장을 발표하는 것으로서 미국의 정책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또 거기서 결정되어지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른 중간 관료들이라든가 정책 결정 과정의 사람들은 그런 점 때문에 굉장히 어떤 당혹스러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이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뭐 그러니까요. 그런 평가가 이제 일반적인 평가 같습니다.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이 어쨌든지 간에 그 미국 정치와 대외 전략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적인 판단이 다른 일반적인 대통령의 주가보다도
훨씬 더 어떤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중 정상회담 같이 지금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변곡점에 있었던 그 회담에 대해서 알려지기에는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 했지만은 실제로 어떻게 되었는지 네.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이 직접 전화 통화를 해서 듣는 게 네. 가장 정확한 정보를 듣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우리 측에서 요청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통상적으로 한다면은 이런 이제 중요한 회담이었고 그리고 한반도 문제가 논의됐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관료들이 네. 브리핑을 해준 그러니까 백브리핑 같은 것들을 해준 거죠. 그래서 미국의 백악관이 우리 청와대에 또는 우리 미국 국무부가 우리 외교부에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만은 네. 이제 그들도 사실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시스템이 안 갖춰질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데 네. 상황은 다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해가지고 직접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들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듣기 바로 또 직전에 네. 다카이치가 또 계속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다카이치는 또 그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네. 뭐 앵기는 거 국가원수한테 앵긴다고 표현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만 네. 이런 건 유튜브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카이치는 트럼프하고 통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일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카이치만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알고 한일 정상회담에 우리가 나서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한일 정상회담의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다카이치보다 한 수 아래에서 네. 당연히 전략을 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요청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알려지기에는 세 가지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 하나는 이제 당연히 그 국제 정세, 뭐 이란 전쟁을 비롯한 뭐 국제 정세 문제가 논의가 됐겠고, 두 번째는 이제 한반도 문제, 세 번째는 이제 작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해서 그 이후에 이제 만들어졌던 팩트 시트에 관한 네. 거. 근데 팩트 시트에 뭐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거죠. 근데 뭐 30분간 전화해가지고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통역 합치면 예. 네. 그리고 세 가지 사안이 다 논의됐다 하더라도 또 추가로 논의된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논의된 것에 시간이라든가 경중이 다를 거고 네. 그렇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반도 문제가 어떻게 논의됐을 것인가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언론에 알려지기에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뭐 합의했다, 네. 뭐 이런 정도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말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후 맥락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예.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선은 원래는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3박 4일인가 4박 5일간 베이징에서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을 네. 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시점에서 3월 달부터 계속 북중 관계가 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항공편이 코로나에 제기된달까, 또는 뭐 철도가 연결된달까, 네. 막 이런 것들이 3월 달부터 계속 있었죠. 이건 네. 뭐냐면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가 북한과 관계 개선을 중요 제기이기 때문에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의 관계를 진전시키면서 네. 그걸 카드로 해서 미중 정상회담에 나서려는 그런 트럼프의 시진핑의 계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란 전쟁 때문에 지금 또 미뤄지고. 미뤄졌죠. 그러나 미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구상 자체를 철회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아. 이란 전쟁이 길어졌었다는 굉장히 중대한 변수가 생겼지만은 트럼프가 이란 전쟁이 수습되어지는 그런 적정한 시점에서 북한 카드를 써야겠다고 생각할 거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중국 역시 그것을 가지고 트럼프하고 조율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 외교에 있어서 핵심적 인물인 왕이 외교부장이 또 4월 중순에 가서 만났죠. 김정은은. 만났지 예. 않습니까? 이미 그거는 예.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이런 네. 것들을 왕이가 가서 예. 김정은하고 의논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논의됐던 사안들이 이번에 이제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뭐 여러 차례 만났는데 여러 차례 만났을 때 모든 내용을 다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결론이 맺어지지 않는 진행 중인 상황이라든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그냥 이것만 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지 상세히 네.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세 가지 이슈를 다뤘다 했습니다만 특별히 저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심도 깊게 다뤘는지는 예.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뭐 논의했다, 예. 이것보다는 훨씬 더 심도 있는 논의는 있었을 거다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뭐 오늘 내일 청와대에 들어가서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얘기를 심도 있게 했는지 저도 뭐 취재를 제대로 빡세게 빡세게 좀 질문을 해서 무슨 얘기했는지
근데 빡세게 질문할수록 답은 또 헐렁하게 나오는 또 위성락 안보실장의 스타일이.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이제 전화 통화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또 내일 그 일본과의 한일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그 트럼프하고는 이제 다카이치가 통화를 해서 소통을 끝냈고 사실은 호르무즈에 막 그 뭐 우리한테 참전하라고 요구했는데 우리는 소극적이었고 다카이치는 적극적인. 그렇지만 다카이치도 끝내 뭐 거기에 참전한다 소리는 안 했어요. 근데도 이번에 역시 일본을 먼저 통화를 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 또 순위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오늘 뭐 우리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벌써 30분인데 큰일 났네. 빠르게 압축적으로 말씀을 조금씩 요약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어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란 외교부 장관하고 통화하면서 나무호 관련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달라는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이거 사실 그 나무호에 생긴 파공이 뭐냐 어느 나라의 어떤 무기로 왜 한 거냐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부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란 당국에 뭔가 요구하는 건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는 그 위성락 안보실장하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너무 좀 서두른다는 느낌을 자꾸 받게 되는데 처음에 그 정부 조사단이 파견되고 불과 며칠 만에 1차 조사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공격 주체와 그 동원된 무기는 앞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서 밝혀진다 그랬으니까 아니 그렇다면은 이란 막 대사를 외교부에 부르고 이런 건 너무 과한 조치 아니었냐. 앞으로 조사한다고 해놓고. 근데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란에 무게를 두는 행보였거든요. 그다음에 조현 장관 이제 아그라치 외교부 장관하고 통화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피격당했을 때 우리가 가만히 눈 뜨고 당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조급증 때문에 일단은 서둘러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정작 중요한 공격 주체와 그 공격 의도 그게 이제 또 지금 저기 서서히 이게 판단이 기우는 게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조사 결과 이게 드론이 아니라 미사일 쪽으로 기울고 있어요 지금. 근데 드론이라 그러면 약간 회색지대 도발인데 이게 저기 진짜 전쟁 행위냐 아니냐. 그런데 미사일은 이거는 전쟁 행위에 가깝거든요. 그러면 대응이 아무래도 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보면은 명확한 어떤 그 저 스모킹 건 이 잔해 분석까지 끝나야 되는 시간을 요하는 부분이고. 아직까지 이걸 갖고 우리가 어떤 행동 방침을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자꾸 그냥 뭐 보수 언론 이런 데서 막 들쑤시고 국민의힘이 난리치고 이걸 제2의 천안함으로 몰고 가려는 나무호를 제2의 천안함으로 그렇죠. 그래서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써먹으려고 이렇게 되는 거라면.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국제사회가 공격받은 나라들이 다 규탄을 했고 그러면 이 정도 수준에서 앞으로 저기 이런 거는 어떤 그 국제적인 조사 또 공조 여기에 연대해서 하겠다 그러면 되지 반드시 이걸 지금을 책임을 물어서 여기서 어떤 거 답을 얻겠다고 이렇게 서둘러 봤자 우리 외교 당국이 좀 보수 언론에 끌려가는 측면이 이런 측면이 압박받는 측면이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당장 답을 내릴 게 아니라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 냉철하게 시간을 갖고 푸는 것도 나쁘지 않고 지금 뭐 나무호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26척이 갇혀 있는 데다가 지금 여러 가지 풀어야 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고 두 번째는 이란에 특사까지 보낸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맞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면 외교 라인이 지금 한 라인이 다 살아 있는데 이걸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다른 쪽의 강경한 목소리가 앞으로 나와서 판을 깨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큰일 나죠.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문제가 충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하나는 명백하게 우리 국민과 재산이 어떤 세력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고 우리 재산에 피해를 입었다는 것 그리고 또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선박 26척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박이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로서는 우리 선박을 보호해야 되는 책임감과 사명감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는 그게 이제 하나의 측면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측면은 이제 이러한 전쟁과 관련된 것이고 이러한 호러 문제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 26척의 선박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 이걸 또 해야 되는 그런 이 중에 이제 상황이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남호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우리 김정대 의원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이란이 통제하고 있는 수역 내에서 우리가 네. 공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란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분명한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명백하게 이란의 특정 세력을 우리가 특정할 수 있는 누구가 했다. 네. 이런 것까지 이제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상태는 아직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재산과 국민을 보호해야 되고 앞으로도 위협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과 이란으로부터 특정하지는 않지만 공격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이란 전쟁 때문에 네. 우리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란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이 사이에서 지금 우리가 줄타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그 특정한 세력들을 밝혀내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책임을 요구하고 그리고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요. 그렇지만은 모르겠는데 이란은 복잡하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통제하고 있는 해역 내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 이란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너희들이 공격을 했다 이렇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 사건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해명을 해서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알려야 된다. 아는 대로 조사해서 그렇죠. 이런 것들에 알려라. 대한 책임을 이란한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조사에 대한 책임을 네. 이란한테 물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밝혀졌을 때는 그에 대한 조치를 또 합당하게 취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는 그 노력하고 있는 그 최선의 노력을 네. 다 하는 거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